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주제가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의 그 파우치 의혹에 대해서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뇌물수수인지 김영란법인지 위반인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하는데 얘는 좀 무식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이 다 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다 이미 뭐 내린 상태고요. 애당초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김영란법이 해당이 되는 건 최재형 목사가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 3, 4주 전에 다 끝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이 지난번에 이제 뭐 징계받고 이럴 때 양도구역이라는 말도 좀 그렇죠. 또 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 뭐 그러니까 뭐 개고기에 비유했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또 흘러간 얘기를 또 한번 쓰면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양도구역 역할을 하고 있다.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좀 정신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니 관심 종자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종자죠. 한동훈 진짜. 위원장이 제발 답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여전히 답이 없네. 어떡하니? 한동훈 그래도 조국은 기분 좋아야 돼. 한동훈이 최소한 자기 이름 언급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게 저는. 야, 그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까지도 이준석이 입자도 안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그분은 아직 그분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아 좀 더 커라.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준석의 존재 자체가 그냥 아예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양도구역이라는 표현을 또 쓴 게 교수님 말씀대로 최후의 약간 좀 발악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자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창 이제 막 싸우고 했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지금 이제 약간 그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또 다시 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썼는데 사실 이 기사도 억지로 제가 찾아내가지고 나온 거지 사실상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개준석이가 언제 저거 한동훈 위원장을 양도구역으로 또 했지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이준석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약간 이제 대통령 대담 이후에 신년 대담 이후에 이제 명품백 얘기가 좀 꺼져가고 있어요. 사실 뭐 나오는 그렇죠. 것도 없고. 지금 뭐 보도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살려보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정말 이준석이 탈당해서 정말 다행이다. 탈당한 다음에 이상한 당 만들어서 이딴 소리 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그렇죠. 국민의힘이었으면은 국민의힘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국민의힘에서 뭐 내부에서 비판이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몰고 기사화를 시키거든. 근데 개혁신당 가니까 기사가 많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개혁신당의 이원욱, 조홍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역구 출마하기로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나마 좀 뭐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취를 전략적으로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제 제가 그 방송에서 이준석이 어디 출마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지금 추가로 나온 이준석의 입장은 이낙연 대표나 저나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서 상징적 의미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지 전략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판단이 서는 시점에 늦지 않게 밝히겠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개혁신당 창당을 대구에서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또 지금 현재 당 대표면 상징적으로 대구에 나가야지 자기 고향인데. 근데 지난번에 서문시장에서 충격받았나? 아무도 없어가지고. 비타민 D님께서 유성 나가라고. 유성. 그래 이경도 없다. 무주공산이네 유성. 맞네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또라이력으로 치면은 아주 막강한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경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와, 이경 이준석이 같이 맞붙는다. 진짜 운전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그럴 때.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영남에도 나갈 수 있고 호남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호남 나갈 가능성은 몇 프로가 보세요? 전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죠. 한 0%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사중이 되는 거죠. 마사중. 예, 이준석은 그거야. 자기 비례 노릴 거야, 막. 비례 놓을 거예요. 일부러 지금 비례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략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얘기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례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대구 분들이 또 그 싸가지 없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럼요. 대구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싸가지 없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래? 좋아하세요? 저 이제 싸가지 없게 좋아할까요? 아, 난 좋아. 아, 좋으세요? 아, 전 좋아해. 네네. 어디까지 서요 그러면? 저는 뭐 다 좋아요. 욕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개혁신당이 합당한 이후로 여전히 이제 그 합당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뭐 지금 또 이런 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준석 양양자 합당 진실 공방. 사실 진실이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다니까 이걸 뭘 기사를 써. 뭐 진실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네. 진실이 드러나도 별로 뭐 논란될 네. 게 없습니다. 기사 지들끼리의 지금 제목에 돌아서. 이게 있어. 성난 지지자들 한 명은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난 둘 다 거짓말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네. 한 명 어쨌든 이준석은 반드시 포함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준석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펜코, 네. 그 펜코에서 난리가 난 지금 이슈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번에 이준석이가 뭐 이낙연, 뭐 그다음에 뭐 조홍천이 됐거나 금태섭 다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리도 다 모아가지고. 근데 그 개혁신당을 합당하는 과정이 네. 당원들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좀 지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부터 좀 빡이 돌겠죠. 지지자들 네. 입장에서는, 펜코 입장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가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 뭐 희한한 그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지금 당 정의당이나 이런 당과 합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40%가 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양양자 같은 경우는 같은 날 KBS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반의 당원들이 통합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과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5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준석과는 완벽하게 다른 얘기예요. 네. 양양자 얘기에 따라보면은 대부분의 당원들이 사실상 이렇게 통합하는 거를 반대했다라는 것이고 네. 준석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40%도 안 됐다, 별로 의견이 뭐 이렇게 적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펜코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 공개라.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끝까지 지금 이준석이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 허은하가 이번에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개혁신당 합당 설문조사 공개할 의향이 없다. 양양자와 이준석 주장이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0% 미만이고 과반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네, 정말 수학의 역사를 허은하가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허은하다는 말이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은하까지 이제 셋이 거짓말을 다 할 수도 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조금 이제 식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페미가 이제 점점 위축되고, 그러니까 페미가 너무 그 극한적인 짓을 많이 해서 페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페미 동아리가 다 해체가 되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페미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데. 아직도 이준석 그러니까 반페미를 지켜낸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준석에 모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번 합당을 찬성했다. 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 펜코 자기 세력이 펜코 말고 누가 있냐고. 근데 그 펜코가 대표적인 반페미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왜 이런 걸 찬성하겠냐고. 진짜 지금 말도 안 되죠. 민주당 자체도 페미고. 예. 댓글창에서 어떤 분이 허은하 술 취해서 막 던진다 하시는데 그 지금 개혁신당의 그 뭡니까 그 사무총장 김철근이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과 있죠. 그리고 허은하 또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전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음주신당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철근이는 뭐 먹을 거 있다고 이준석을 계속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걔도 정신상도 희한한데. 철근이도 정말 상태가 그런데. 지금 그리고 허은하가 진짜 취해서 막 던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1월 20일에 네. 개혁신당 그때 창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고 민주정당이고 자유정당이라고 분명히 허은하가 그렇게 밝혔거든요. 창당대 열었을 때. 근데 13일에 2월 13일 어제 13일날 이준석이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통합 이후에도 보수정당인가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자기들의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봤었을 때 리버럴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좌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다라고 하는 걸 억지로 뺀 상태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진보, 좌파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가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보수랑 자유가 같이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보수주의면서 자유주의를 표방한다가 아니라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봐서 약간 좀 이거는 뭐라고 할까?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진보 좌파 정도로 가겠다라는 선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진보 네. 좌파 정당 그런가?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보수라고 하기에는 그럴 거면 왜 국민의힘 나왔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은 원래 제일 처음에 정치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조금 보수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었거든요. 국가주의적인 색채도 굉장히 좀 강했었고, 그리고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좀 그런 열망도 좀 느껴졌었는데 저는 이준석이 반예절당 어때? 반예절당. 싸가지당이 낫지 않나요? 싸가지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허은아 지금 있으면 취해가지고 아무 소리 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양자, 이준석, 허은하 이게 개혁신당 이렇게 거의 뭐 제일 중요한 세 명인데 이 세 명의 말이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준석 주위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더 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총선에서 망하지 않을까. 기인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기인도 여기 있어? 이기인도. 네. 오, 기인아. 그러니까 이기인 보고 참 사람들이 아깝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김용태도 나인데 뭐 어쨌든 근데 그 어쩔 수 김용태는 안 갔어요, 교수님. 안 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람이 하나 꽂혀서 여기 못 벗어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김용태 같은 경우는 좀 상식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 방송에 한번 지난번에 좀 모셔서. 이준석에 난 때나 김용태가 얼마나 얄밉던지 그때 참 그냥 번번이 최고위원이라고 반대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이라도 마음 잡으면 됐지 뭐. 그렇죠. 네.